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입니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 있죠. 셀트론은 이제 항체 치료제, 이제 이낙연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상 환자로 이제 참여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도 이제 거기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같이 등록을 했고요. 추후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해서 임상 환자로서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라든지 또 이따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셀트론이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은 환자 모집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많이 분석했지 않습니까? 셀트론의 어떤 치료제 잘 알기 때문에 임상 환자로서 등록할 수 있고 저는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이제 치료제를 믿는 객관적으로 이제 믿는 그런 어떤 한 또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등록을 해서 투여까지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어제 실적 발표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셨었어요. 덧글을 보면서 이 굉장히 비관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이제 큰 반응도 없고 또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는 못했죠.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증권사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IR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질문이 이제 오갔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의도의 시각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쪽, 2차전지 배터리 쪽 최근에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뜸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성장주, 가치주 로테이션이라든지 지금 반도체가 이제 빵 뜨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거래량을 이제 빵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선다는 거는 시작이거든요,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돌려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거 수급 큰 변화다.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빠지니까 우리나라 주식 아무거나 사놔도 이제 환차익을 보는 개념에서 어쨌든 자금을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한국 증시로 반도체가 내년도 이제 회복될 거라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전에 제가 영상을 이제 1, 2편으로 좀 나눠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사실 전기차 배터리 쪽 전기차 시장은 지금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또 이제 그쪽은 사이클 투자가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하이닉스 같은 거 올라가는 부분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하고는 좀 비교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전기차 쪽은 이제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쪽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고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소재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 내년에 좋을 것이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제가 또 이제 오늘 내용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녹십자하고 SK케미칼 투자 의견을 제가 좀 변경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마감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오늘 0.15% 빠졌습니다. 오늘 약간 약세죠. 하락 종목 수가 524종목,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 300종목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고요. 코스닥 지수도 0.93% 빠졌어요. 0.93% 빠졌고 종목이 900종목 정도가 빠졌고요.
380 종목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인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부터 볼게요. 2539포인트. 주봉으로 보면 역사적 고점이 지금 여기 2607포인트죠. 이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움직여주면, 그리고 BBIG 한번 그냥 팡 움직여주면 그냥 돌파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스피 지수 역사적인 고점이 오늘 내일 하구나. 굉장히 감격스러운 어떤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랜 기간 주식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피의 울분이죠. 정말 전 세계 증시 중에서도 정말 박스피라는 걸 오랫동안 그린 이제 지수잖아요.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요때 이제 이렇게 꽉 이제 눌러 앉은 뒤에 진짜 오랜 기간, 거의 10년을 어떻게 보면 뭐 고점 저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막 많은 업종들이 막 10배고 수십 배도 낮고, 뭐 어떤 업종은 뭐 계속 내리막만 걷고 뭐 이렇게 굉장히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업종 종목 선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스터디하고 이제 어떤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또 역시 투자자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뭔가 큰 변화, 그리고 큰 어떤 도약을 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정말 높은 수익을 한번 내는 그런 아주 해피한 경험을 같이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 구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군들, IT, 반도체 섹터군이 코스피에 이제 주로 비중 높게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헬스케어 이제 업종이 중심이잖아요. 비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조금 탄력이 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연초 되면 막 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코스피가 저렇게 갈 때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코스닥이 또 갈 때가 있는 거고, 사실 뭐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는 코스닥이 이제 어마어마했잖아요. 지수가 2배 올라왔으니까 종목들은 뭐 한 최소한 2배에서 한 3, 4배씩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형님 아우 하면서 또 코스닥이 조만간 또 크게 활개치는 그런 어떤 장이 설 겁니다. 그래서 BBIG가 조금 더 강하면 코스닥이 강하고, 경기 민감 섹터 반도체가 세면 코스피가 세고, 이러면서 업종별 순환매. 어제도 보여드린 어떤 제가 표 있잖아요. 요거 BBIG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이 순환하면서 코스피 지수 3000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얘들만 가지고서는 어렵고, 또 얘들만 가지고서는 또 확장성, 이게 높은 밸류를 매겨주기 좀 어렵죠. 뭐 철강, 화학, 금융업종을 뭐 펄을 뭐 30, 50 매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제한점이 있는데, 이런 게 같이 순환하면서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 3000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겁니다. 이거 뭐 계좌에 없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거 팔고 뭐 이것만 들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순환하면서 이제 시장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은 뭐 그냥 안정적인 조정받았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뭐 요즘 대단하죠.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3,500억 코스피에 들어왔습니다. 뭐 기관들이 이제 뭐 매도하면서 매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는 4,600억, 그저께 5,000억, 그렇죠. 오늘 3,500억.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은 지금 보면 뭐 전기전자 업종, 오늘은 뭐 골고루 들어왔네요. 의약품, 뭐 화학이면 이제 2차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자동차 쪽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들어왔네요. 예.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주 좋아요. 예.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은 쉬어줬고 그리고 이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은 조금은 급하게 가다가 조금은 브레이크를 잡는 이제 니케이도 오늘은 플러스긴 하지만 이제 음봉 약간 홍콩 0.26% 마이너스 대만 0.3% 플러스 뭐 상하이 증시도 0.2% 약세 그러니까 뭐 보합 정도였어요 아시아권 증시가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올랐죠 특히나 이제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미국 증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다우 증시인데요 와우 3만 포인트 야 다우도 진짜 대단하네요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고요 S&P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최근에는 조금 둔화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는 경기 민감 섹터의 비중이 조금은 낮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 증시가 보다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어떤 민감 섹터의 어떤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탄력이 더 셀 것 같아요. 한국 증시, 대만 증시. 종목별 흐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이 좀 팔면서 외국인은 뭐 플러스 오늘도 샀죠.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거래 터트리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막 급등했잖아요. 합쳐가지고 거의 10%. 야, 삼성전자가 이거 이제 추세가 강화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쉬어가면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양봉으로 마감됐고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섹터 이제 대표 주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제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가 오늘 좀 셌죠. 2% 올랐는데요. 그 일라이릴리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봄에 이제 맺은 계약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생산으로 이제 이쪽으로 CMO를 맡기면서 오늘 좀 강했던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CMO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LG화학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어제 좀 안 좋았는데요. LG화학 오늘도 플러스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이버 쪽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잖아요. 미국 기술주가 좀 쉬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이버가 조금 추세가 이쪽에서 좀 둔화됐네요.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오늘 1.6% 상승하면서 배터리 쪽은 뭐 문제 없으니까 단기적인 그런 어떤 리콜 화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배터리사 공통의 문제니까 이 기업들만의 문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바뀔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좀 강조드렸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실적 개선을 이어지고 또 전기차 플랫폼으로 신차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퍼 기준으로도 이제 한 자릿수예요, 사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부담이 없는 여기서 막 떨어질 때 막 사람들 막 굉장히 겁을 냈겠지만 사실 이런 자리에서 받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랑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도 특히 이제 현대차 쪽 사실 장기 투자 쪽으로 가야 된다. 현대차 쪽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쪽 특히나 이제 두드러졌던 게 CJ는 10% 빠졌어요. 근데 사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그 모더나가 그 백신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94% 효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가 현재 실적은 좋지만 향후에 좀 안 좋아질, 이제 결국 이제 백신 이제 개발이 되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가 컸어요. 예, 보시면 120일선을 팡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추세적인 어떤 약세 가능성이 좀 높은 거라 보고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 진단키트는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그래서 백신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센티멘트가 안 좋다 이제. 예,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쪽은 반등시마다 이제 물량을 축소하시다든지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 시세가 좀 움직였어요. 예, 뭐 어떤 이유든 이제 움직이면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백신이 계속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도 할 거잖아요. 예,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쪽에 CMO를 받는 이제 국내 뭐 기업들의 개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물량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그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량을 털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세력들이 이제 물량 매집해서 끌어올린 거니까. 근데 안전하게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분할로 계속 정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녹십자는 그렇게 좀 보시고, 녹십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정도 내려왔으면 싸다. 근데 다시 또 내려왔죠. 그래도 이제 용기 내야 된다. 추세가 반전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셀트리온 그리고 제넥신, 녹십자는 우리나라 정부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핵심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젠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부터는 정리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안전하게 나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 욕심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냥 만족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도에서는. 그래서 매도에서는 뭐 일관된 법칙이 있고 뭐 매도 타이밍이 있고, 저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매도 관점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SK케미칼도 지금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만약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팡 튄다 하면 매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K케미칼도 이제 녹십자와 함께 이제 CMO 쪽이잖아요, 백신 쪽. 그러니까 안전하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뭐 CMO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제 수급들이 비싼데요. 지금부터는 저는 같습니다. 녹십자랑 SK케미칼과 의견이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뭐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을 가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막 여기서 막 사라고 여기서 분석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난처한 질문들이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IQ가 오늘 조금 고민스러웠던 종목이에요. 생각보다 거량이 좀 많이 터져버리고 시세가 이제 윗꼬리를 한 25% 고점 찍고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뭐랄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예. 예, 분석을 해드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좀 쉬운 편인데 매도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저는 매도 관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미국 이제 코로나19 백신 공급 가능성인데 뭐 유통하는 거죠 결국은. 예, 미국의 제약사와 이제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 유통사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죽었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진 거래량이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덜 터지면 좋았을 텐데 조금 많이 터진 편이고 변동성도 좀 컸고 치매 패치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거를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앞서 이제 매물대 부근, 요 앞에 요 매물대 부근 거래 터진 부분들, 요 매물들을 좀 흡수하는 그런 패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제가 볼 땐 시총 수준도 그렇고 뭐 그렇게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참 의견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정화금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최근에도 좀 분석을 해드렸고 과거에도 이제 분석해드린 종목이지만 덱타메사손 관련주로도 이제 묶여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셀트론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셀트론 관련주로서 이제 좀 부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의 시세 흐름은 이제 제가 볼 땐 좀 안전하게 좀 슬슬 분할로 좀 매도하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았어요. 1100만 주면 적지 않은 수준이죠. 지금 총 주식수가 700만 주니까 1100만 주면 상장 주식수를 한 바퀴 다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력이 관리하는 건데 작정하면 요 정도 거래량으로 물량을 털 수 있긴 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부터 저라면 좀 매도 관점 가지면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욕심 가지지 말고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특징주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요. 야, 참 완전히 뭐 저세상 주식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봤을 때가 2만원 뭐 이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지는 몰랐지만 뭐 내공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측이 붙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당연히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참 가만뒀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종목들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 제가 박셀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분석해 드린 게 고바이오랩이잖아요. 고바이오랩이 이제 내일 상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두고 있고요. 뭐 상장하면 제가 또 의견을 아마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기업 이제 내공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내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렸지만 유통주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신세계도 오늘 음봉 마감되긴 했지만 중장기 이평선에서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의 봉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형태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강조드린 게 현대백화점 오늘도 중장기 이평선 팡 돌파를 해가지고 이 매물들을 이제 흡수하는 형태의 어떤 패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올 이런 백화점 주식들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좀 강조드린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해외 명품 의류를 이제 이렇게 직접 유통하는 그런 어떤 회사면서 비디비디라는 또 화장품 그 브랜드를 또 굉장히 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좀 탈출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한다면 호텔 신라 정도, 그렇게 더해서 유통주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리스크는 낮다고 생각해요. 리스크는 낮고 올라가는 타이밍은 뭐 임박했다 보여져요. 결국 이제 경기 회복,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어차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 이제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이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는 이번 연말 3분기, 4분기 실적이 증권가 예상치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적 안 좋아질 걸 예상해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KMW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그때 저가 매수를 하시면 타이밍이 좋을 겁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도 연말에 실적 안 좋은 거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별로 안 좋을 때 저가 매수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없어요. 일진 머트리얼즈 이번 분기 별로 안 좋을 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저가 매수 타이밍 기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투자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셀트론 그룹주 보도록 하죠. 셀트론 좀 아쉽죠 오늘? 0.8%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팔지? 하여튼 뭐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들이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좀 집행했고,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수. 셀트론 제약은 그래도 한 2% 올랐네요. 기관 약간 매도 뭐 큰 특징적은 없네요. 수급은. 하여튼 뭐 수급상 오늘 좀 밀린 것 같고요. 어제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이 좋았는데 좀 아쉽죠. 오늘 이제 여의도 시각들 보시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제 레미시마 SC는 뭐 어쩔 수 없었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제 작용됐다 보면 될 것 같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일단 뭐 최근에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시장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그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이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고 희소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성장주뿐이 아니라 지금 경기 민감주, 경기주들, 뭐 금융주도 그렇고 실적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수급들이 성장주에만 쏠려 있다가 이쪽으로도 이제 수급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 실적 앞에 뭐 실적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고, 실적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근본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나쁘지 않은 포트, 안정된 포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순응해야죠.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사이클은 나는 뭐 별 관심 없고 나는 장기 투자만 그냥 하겠다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뭐 셀트론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 그 위주로 이제 모아나가는 전략 계속 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절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거래라든지 사이클 투자도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포트를 그렇게 좀 형성하시면
2021년도에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설명을 드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죠. 모더나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중간 결과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 참여자는 이제 3만 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95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94%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화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제 결과를 낸 거고요. 백신 접종장군을 이제 1대1로 딱 나눠가지고 15,000명 이렇게 접종을 한 사람 중에서 5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플래시보, 대조군 쪽에서 90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퍼센트로 계산을 하니까 94.5%의 예방 효과를 보인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대요. 저는 이게 진짜 그렇게 이 효능에 대한 어떤 걸 말해주는 건가는 약간의 좀 의문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메커니즘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백신을 맞을 경우 94.5% 예방된다는 의미로 목표치가 이제 60%였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결과 또 내는 거는 151명 확진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고요. 11명의 중증 사례 모두 플라시보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 이제 베스트한 데이터를 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정성 데이터 확보 후에 수준내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최대 2천만 도즈 생산. 내년에는 뭐 최소치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5천만에서 10억 도즈의 백신 제조가 뭐 가능할 것이다. 근데 진짜 CMO가 공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정말 뭐 야오밍 바이오라든지 뭐 론자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뭐 장사 잘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막 생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장 예약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보다는 모더나 거는 이제 그래도 보관 유통이 좀 편리하다고 해요. 보시면 영하 20도에서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섭씨 2에서 8도 냉장 조건에서 최대 30일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화이자 거는 막 영하 7, 80도 그렇게 좀 보관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편의성이 있다. 뭐 실온에서도 보관하면 백신 투여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꺼낸 후 최대 12시간 동안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게 그 보관 유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 이걸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누가 수혜주가 될 것인가 이 모더나 이제 좋은 발표를 냈는데 근데 사실 뭐 모더나가 만드는 이 mRNA 이제 방식의 백신은 그 일반적인 백신과 이제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생산 방식이. 그래서 국내 업체가 위탁 생산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극저온에서의 보관과 운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접종 시 특수시설을 보유한 그런 어떤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최근에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 뭐 테마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종목들 거래하는 걸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사실 뭐 잘못 이제 물려버리면 또 이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좀 테마주는 뭐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향후에 유통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의견을 냈네요. 그래서 주요 백신 기업의 이제 임상 디자인 이렇고요. 뭐 이베스트 투자하는 거에서 나온 리포팅인데
하여튼 뭐 다 비슷비슷하게 해요. 예, 임상 진행은 몇만 명 단위, 예,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요. 예상 효율 목표가 한 60%, 50%. 대부분 확진자 목표도 어떻습니까? 150에서 한 16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은요,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 쪽은 RNA 쪽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할 데는 없고, 독일, 스위스, 미국, 스페인, 예,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제조업 방식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SK 케미칼의 이제 자회사죠. 여기서 이제 위탁을 하는 걸로 이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정말 한국의 생산 기술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뭐 그럭저럭한 국가는 없는 거잖아요.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셀트론 이제 항체 치료제 지금 이상 환자 모집 목표가 이제 300명인데요. 오늘자로 이제 131명이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붙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어제 이제 3분기 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 각 증권사별로 이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목표 주가 변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 투자에서 이제 나온 이제 리포팅인데요. 제목은 이제 매 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 달성 중이다. 예, 그래서 사실 조금은 보수적이다. 예,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레미시마 SC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확인돼야지 지금 어떤 주가가 올해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조금 부진한 이유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제목은 일단은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달성 중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컨센서스를 일단은 34% 상회하는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시현을 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예,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이제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 대비 6.9%포인트나 증가한 27.6%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2분기와 마찬가지로 마진율이 가장 좋은 미국향 트럭시마 비중이 전체 매출액 대비 거의 한 40%를 차지하면서 이익률 개선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미국향 트럭시마 매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트럭시마의 가격이 초기 보수적으로 인식했던 가격보다 높게 현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이제 약가가 높다는 부분들, 이제 그리고 이 트룩시마 이제 항암제 자체의 어떤 가격도 이제 세기도 하고, 또 이제 우선 처방 대상으로 이제 올라갔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트룩시마 매출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테바와 쉐어를 하고 있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다소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차후 정산 시 환급받은 부분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트룩시마가 지금 그 리툭산 계열에서 이제 거의 한 20%잖아요. 20%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여기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년에도 이제 이쪽에서의 어떤 매출액 증가 요인은 상당히 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성장률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한 몇 개월 정도는 이제 정체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쟁사가 이제 치고 올라온 이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엔 다시 또 점유율이 한 30% 언저리까지 또 올라가는 흐름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제 레미시마 SC는 이번에 매출액이 113억.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우려를 한다면 그거는 뭐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헬스케어 이제 실적 보고서에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사실 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에서 미치는 어떤 파급도, 그리고 이제 침투할 거라는 그런 확신, 예. 시장의 수요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도록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7월 말 주요 적응증인 염증성 장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출시 국가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게 아마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봄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재유행이 됐기 때문에, 아니,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가 협상도 지연되고 있고, 왜냐하면 뭐 각 국가들이 지금 관계 기관들이 코로나 대응하는 거에 지금 최우선이지. 지금 뭐 이런 약들 어차피 뭐 램시마 SC, 뭐 램시마 IV 써도 되는 거고,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게 급한 게 아니다 이런 거지. 저 약이 뭐 별로 쓰임새가 없다, 그리고 뭐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지금 정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이게 예,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상황을. 그래서 이제 연말 또는 연초 이제 빅5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순차적으로 런칭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램시마 SC의 분기별 매출 증가는 21년 셀트론 헬스케어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셀트론 그룹주,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이번 실적 그 발표에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체크해드렸지만 유럽 시장에서 이제 산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예.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피크 60% 점유율을 달성한 이후 현재 55%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트룩시마도 40% 점유율 달성 이후 현재 37%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유율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지만 원래 바이오시밀러란 후속 경쟁 제품의 출시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가격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무리하게 가격을 깎아가면서 저가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셀트론 헬스케어처럼 가격이 낮은 북유럽의 입찰 시장은 포기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는 EU 내 이제 빅5 시장, 이쪽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지키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빅5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유럽에서 가장 이제 의약품 시장이 큰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요 5개 국가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점유율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여전히 램시마는 EU5 국가에서 6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룩시마도 EU5 국가들에서 43%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빅5 국가에서는 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 낮은 저런 북유럽 같은 데서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략적인 판단으로 점유율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는 이렇게 감소한 기존 제품 매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뭡니까? 매년 신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계속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지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2021년 상반기 유럽 EMA의 승인을 획득한 이후 유럽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직판입니다. 직판이에요. 램시마 SC 휴미라 직판입니다. 셀트론이 개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유럽 시장에 출시된 4개의 바이오시밀러와는 달리 최초의 고농도 제형으로 투여 용량 감소 및 통증 유발 물질인 시트레이트를 불포함함으로써 환자의 투여 편의성을 제고한 제품이다. 유럽 시장에서 이미 오리지널 제품의 고농도 제형이 58%, 이거 계속 올라갈 거예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바, 가격에 있어서 저농도 제형과 큰 차이만 없다면, 이게 이제 저번에 2018년도 고농도 제형이 이제 거의 90% 가까이였는데, 이제 수량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가 가격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 저농도 제형과 큰 차이만 없다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 점유율 달성이 기대된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과 미국 시장에서의 꾸준한 점유율 확대, 그리고 램시마 SC의 고성장을 기대한다면 내년도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예상되는 퍼 43배는 현재 매수하기에 적기라 판단한다. 상당히 지금 밸류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적 예상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이제 1조 7천억 정도 잡고 있고, 매출액 내년도 2조 1천억. 그래서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42배,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48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122배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매수 적기라는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헬스케어가 최근에 주가가 좀 눌려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룹주가 움직일 때 보다 더 눌려 있었던 종목, 최근에 이제 가장 눌려 있던 게 제가 볼 때는 셀트론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조금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결국 이 세 개 종목은 서로 누가 먼저 가고 그 문제일 뿐이지 거의 뭐 독차점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세요. 최근에 눌려 있었다, 많이. 셀트론보다 제약보다 눌려 있었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밸류적인 메리트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지난 5월 달에는요, 헬스케어가 가는데 셀트론이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많은 분들께서 막 헬스케어는 저렇게 가는데 그 셀트론만 안 간다고 막 난리였거든요. 근데 몇 개월 뒤에는 셀트론이 더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 결국은 세 종목은 같이 서로 이제 어깨 동무를 하면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밸류 메리트는 셀트론이나 제약보다는 헬스케어가 조금 높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제목은 미국 트룩시마 매출 효과로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이다 해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은 1조 7,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4,175억 정도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램시마 SC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가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가별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EU5 중심으로 램시마 SC 매출 성장과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EMA 승인에 따른 진출 기대감이 이제 크다. 그래서 고농도 이제 아달림밥 시장 규모가 약 2.8조 원으로 바이오시밀러 중 유일한 고농도 제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기대 가치를 좀 크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만 원. 내년도 예상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년도 예상을 매출액 2조 4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을 5,800억 잡았네요. 그래서
내년 예상되는 퍼는 36배까지 떨어지네요. 그래서 신영증권이 하나금융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이시네요. 올해는 비슷하고 내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 트룩시마 이익 배분 효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일단 특징적인 거는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한 부분이에요. 한 8% 정도 하향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가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증권사 중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은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트룩시마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른 단가 상향 조정으로 이익이 개선됐다.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포커싱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포니 기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죠. 기반 2020년 9월 수량 기준으로 미국 트룩시마가 MS가 20.4%, 경쟁 약물인 화이자의 루시엔스가 공격적인 MS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MS 유지를 확인했으며 10월부터 미국 대형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우선 처방의약품 등재 효과에 따른 MS 상승 기대. 하여튼 뭐 안정적으로 트룩시마 그 점유율이 좀 유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룩시마는 이렇게 좋았는데 LMC마 SC 누적 매출액이 3분기까지 26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유럽에서 약간 협상 지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 이번 4분기까지도 이제 매출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사실 램시마 SC는 4분기까지도 매출이 조금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약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2020년 연간 추정치 1,100억 원에서 610억 원으로 낮췄으며 유럽 바이오시밀러 MS 정체에 따라서 기존 실적 추정치 조정해서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원.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올해는 매출액을 더 높게 잡았어요. 다른 증권사보다는. 1조 8천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2조 2천억의 이제 매출액을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900억. 그래서 내년도 예상되는 퍼가 35배까지 내려오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조금 특이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전망치가 다른 증권사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근데 목표 주가는 조금 많이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일단은 투자 의견이 별로 좋진 않다. 투자 의견은 바이지만 목표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상향을 한 이제 신한금융투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어제 이제 그 셀트론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IR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대부분 리포팅을 이렇게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회사가 주주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회사 측은 최대한 회사를 제대로 알리고 IR 진행하는 거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목이 이제 트룩시마가 이끈 호실적, 현재 실적이 이제 트룩시마가 이끌었다 하는 거고 미래에는 이젠 SC 차례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네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94,500원, 목표 주가 16만원, 상승 여력은 거의 한 70%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부분은 다른 데랑 겹치는 건 이제 제외를 하고, 일단은 4분기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을 이제 미리 제시를 했어요. 4분기 매출액 5천억. 와, 역대 최고네요. 5천억. 어제 얘기 듣고 이렇게 제시를 했겠죠?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55억. 그래서 3분기에 이은 역대 최대 이익 달성이 이제 기대가 된다.
4분기도 이제 트룩시마를 중심으로 한 북미 매출 비중 확대가 핵심이다. 한편, 근데 이제 점유율이 정체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편 최근 다소 주춤했던 미국 트룩시마 점유율은 경쟁 제품에 대한 클리닉들에서의 WAC, 여기서 이제 WAC가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 환급을 받을 때 도매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환급을 받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이제 ASP로 이제 환급받는 트룩시마보다 이제 유리했던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경쟁사 이제 루시엔스가 이제 점유율이 올라온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 이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트룩시마는 이제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은 돈으로 환급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화이작게 점유율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니까 결국은 다시 동등하게 ASP 기준으로 이제 환급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차별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트룩시마를 이제 안 하고 루시엔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약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점유율 반등이 이뤄진 게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돈을 환급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스위칭 현상, 트룩시마보다 이제 루시엔스를 처방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부터 다시 또 트룩시마가 점유율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주가를 바라볼 때는 현재가 아니라 이제 미래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뭐 자기 생각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이렇게 한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중을 둔다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램시마 SC도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이제 협상 지연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연됐던 부분들 해소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고농도 휴미라 이제 그 부분까지 기대 가치를 붙인다면 사실 주식이라는 건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 가치의 반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금 밸류가 낮은 수준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제 내년도 램시마 SC까지 가세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 매출 호조가 이제 미국 점유율 확대와 함께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향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제목은 내실 다지기로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다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제 최대를 달성했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이제 우수한 실적이었다. 뭐 이 이유로는 고마진 제품의 매출액 증가, 뭐 트룩시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낮은 뭐 그 가격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그 뭐 북유럽 같은데 이제 입찰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률을 높이는 요인이었겠죠. 사실 뭐 북유럽도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뭐 공급했으면 매출액 때는 올라가겠죠. 근데 영업 이익률은 지금보다는 떨어졌겠죠. 그래서 회사 측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 그런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만 보면 야 이거 뭐 이제 그 이제 성장 성숙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입찰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었다. 이게 이제 IR에서 나왔던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몰랐지만 기관 대상의 IR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회사 측이 답변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리포팅에 이렇게 쓴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내년 상반기는 램시마 SC, 하반기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미국향 매출액 증가와 유럽에서 수익성 우선 전략으로 유럽에서 수익성 우선 전략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이익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직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하여튼 낮은 밸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셀트리온 3사 중에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코로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낙연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차기 대권 후보 중에 또 한 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이제 대표가 셀트리온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대상자로 나섰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10여 명 정도 임상시험 대상에 이제 서명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만큼 중요 인물들이 셀트리온의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상당 어떤 확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있어서 현재 임상 데이터 부족, 환자 모집이죠 결국. 그 부족이 이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참여한 분들은 코로나19가 이제 감염됐을 경우 신약과 임상시험용 백신이 이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뭐 셀트리온 거, 백신은 제넥신 거.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예방용 백신 임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쓰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명식 후에 진행될 토론회에서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해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 결과, 이제 일상 경증 환자 대상이겠죠?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은 현재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단독으로 개발을 해서 경증,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2, 3상 단계를 이제 진행 중에 있다. 일단은 뭐, 단일 생산 시, 내년 이제 연간 셀트리온 설비로 단일 생산 시에 475만 병 분량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거 생산 안 할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 그 발언을 보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다른 바이오시밀러 재고를 최대한 낮추는 한에서 생산하면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또 생각은 이게 또 괜찮은 어떤 결과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면 이상해서 전 국민이 미국 대통령이 쓴 그런 치료법을 쓸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참 뭉클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임상시험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기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낙연 대표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 제 블로그에도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가셔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팝업 뜨는 거 사전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 등록 바로 가기,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여러분도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예방용 백신 임상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 약에 대해서 이제 믿으신다면 저는 뭐 제가 강제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신박사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약에 대한 효능도 안정성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주로서 또 셀트리온이라는 그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또 사람으로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거 등록을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등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는 해외 위탁 생산을 이제 검토할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사실상 저번에 이제 회사 측에서 나온 얘기가 해외에서 이제 CM으로 하려면 검토할 게 많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실사를 이제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량 국내 생산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9월부터 국내 공급 물량 10만 명 분량은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최대 이제 150에서 200만 명 분량의 해외 공급 물량도 송도 공장에서 이제 전량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주주 대상으로 이제 얘기한 게 해외 업체 CMO를 하기 위해서는 100여 개 국가의 의약품 생산 공정을 실사를 해야 되고, 자료 제출 후 또 승인을 위해서는 평균 2.5에서 3.5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사실상 해외 CMO를 검토하는 중단을 이제 시사를 했죠. 그래서 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수율도 높고 원가 부분에서도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재고 조정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존 제품들에. 그래서 옳은 판단 그리고 올바른 어떤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터리 쪽, 전기차 배터리 쪽 얘기인데요. 오늘 요 기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요. 다시금 사실 좀 시세가 좀 흔들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망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그 미국의 이제 이베이라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우리나라 옥션을 그때 당시 한 1조 원 정도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잘 팔았다. 옥션을 1조 원에 팔았어?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놓고 보면 그게 잘 팔았나?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와, 이게 1조 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이베이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 엄청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일본의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도 쿠팡이라는 회사에 이제 초창기 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업같이 뭐 10조 원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시장의 크기가 커가는 거를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밸류가 어떻다느니, 뭐 지금 실적이 어떻다느니, 그리고 시세가 뭐 조정권이라든지 차트를 볼 때 그리고 이런 배터리 화재라든지 리콜이 터진다느니, 이게 크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의미심장하죠. 반도체 넘어서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결국은 내년에 이제 소재 시장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 뭐 같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소재 쪽. 왜냐하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적인 해자를 뭐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 투자까지 얘기를 드리진 않는 거고, 그래도 이제 이쪽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선다는 건 확실하니까 이 업종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김광주 SNE 리서치 대표가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어드밴스드 배터리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과 키 이슈라는 주제. 그래서 전기차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서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33% 증가할 것이며, 이는 2030년까지
2956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2018년도 15조 원에서 2025년 100조 원, 2030년에는 200조 원의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가 성장도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어마어마한 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4천억 달러로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을 합친 것보다 크다. 뭐 이걸로 뭐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김 대표의 발언 중에서 또 테슬라가 이제 뭐 전기차 생산 계획과 이제 배터리 직접 개발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이고요.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지만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생산 설비 그리고 부품 소재 등을 고려하면 자체 생산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아니 그거 수율 맞추는데도 지금 뭐 파나소닉, LG화학도 막 수년씩 걸리는 문제를 아니 테슬라가 축적된 노하우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배터리 가격 낮추려고 하는 그냥 겁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제조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사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내 3사 시장 점유율은 15%였지만 올 한 해만 30%로 급속히 성장하며 선전하고 있다. 글로벌 탑6 배터리 제조업체가 전체 6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LG화학과 CATL이 지금 24% 내외로 1, 2위를 다투면서 선도를 유지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6는 LG화학, CATL, 파나소닉, 삼성 SDI, BYD, SK이노베이션. 한국이 3개나 있네요. 야, 대단하다. 하여튼 뭐 한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얘기. 통계적으로 볼 때 가솔린 엔진은 1만 대 중 0.2에서 1.9% 정도가 화재가 발생했다. 글로벌 시장에 9만 대를 출하한 코나의 경우 12건, 9만 5천 대를 생산한 볼트는 3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가솔린 엔진 대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래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한 차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뭐 성장통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대세 상승 국면에 강화가 되어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혹여 내가 가진 종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것보다 못 오르고 한다고 너무 슬퍼 마시고 침울해하지 마시고요. 다 자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 주식들은 때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오기도 하고 서서히 오기도 하고 그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이 강력하고 성장주고 하면 저는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 오더라고요. 꼭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기대감에만 의존했던 것들. 아까 이제 제가 콜드체인 관련주들 그거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이제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시세에 좀 반영이 못 됐다는 부분은 언젠간 다 그렇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믿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